요즘요, 자기계발, 독서, 그 다음에 유료 강의 같은 것들을 신청해서 수강하시는 게 완전히 대유행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확 이런 경향들이 늘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자기계발도 하고 독서도 하고 수강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가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와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자, 나다운 삶을 살아갈 거야. 또 풍요로운 삶을 내가 추구해. 너무너무 멋지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더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변화 성장을 꾀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런 변화와 자기성장 그리고 컨텐츠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자각했어요. 아주 유의미한 일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그래서 자기계발도 하고 책도 읽고 수강도 하는데 남는 게 없어. 뭔가 성과적으로 뭘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해.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이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격을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나는데 하는 생각을 훨씬 더 강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거는 콘텐츠의 시대라는 걸 의미합니다. 온라인 콘텐츠의 소통의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뭘 하든지 유튜버가 돼야 되고요. 뭘 하든지 블로거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모두 작가이고 또 무엇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화면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그런 강사인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요, 치킨집을 하나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치킨집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한국 사회에 제일 많은 자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 치킨집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도 하고요, 블로그도 하면서 자기의 치킨집의 어떤 다양한 에피소드, 치킨 메뉴의 다양한 맛들 이런 것들을 소통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치킨집 매출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이거는 비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컨텐츠, 무엇을 하든 컨텐츠를 자기 것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컨텐츠를 소통하는 주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 그런 것을 이제 자각은 했어요. 콘텐츠의 시대라는 것까지 자각이 됐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머릿속에 감이 왔어요. 이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는데 그래서 공부도 실제로 한 1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이유가 하나만 들으려고 하면 무작정 열심히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데 이 책 저 책 순서 없이 마구잡이로 읽어요. 한 달에 6권씩 읽어제치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인터넷을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시니까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냥 뭐든지 수강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15개 강의인데 보통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 3강이나 많이 들으면 5강 듣고 그 다음에 집어칩니다. 결국은요, 이렇게 성과가 누적되지 않는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들을 하시는 거는요, 구멍난 독에다가 물 붓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요,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성과 목표 설계가 결국은 관건입니다 하는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뭘 하든지 간에요, 제일 먼저 성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기획서처럼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일 간단한 것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책을 한 권 읽을 거야. 그러면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을 읽은 결과로 내가 무엇을 만들어낼지 그 성과 목표를 적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조하는 생각 독서법이나 메모 독서법을 하시는 분들은 노트를 하시거나 카드를 작성하시겠죠. 이 책은 읽고 내가 카드 4장을 만든 다음에 그 4장의 카드를 염두에 두면서 내가 만나는 4사람과의 모임에서 내가 읽은 책에 대해서 카드를 힐끗힐끗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로 나를 만들 것이야. 어때요? 책 읽기에 대한 성과 목표가 구체화됐지 않습니까? 글쓰기를 내가 하고 싶어요. 매일 나는 2분의 1쪽씩, 그러니까 A4 반 쪽씩 글을 쓰고 3개월을 이걸 지속한 다음에 몇 월 며칠에 예를 들어서 3월 10일에는 내가 2쪽 글쓰기를 2시간 만에 달성할까? 이렇게.
글쓰기도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가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도 있죠. 내가 하루에 3만 원씩 저축을 할까? 쉽지 않은 일이죠. 2년 동안 해서 3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이것저것 해서 내가 3천만 원을 2년 만에 저축을 하고 이걸 종잣돈으로 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할 거야. 동시에 2년 동안 주식에 대한 분산 투자 방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가 공부를 할 거야. 이렇게 해서 2년 계획을 잡고 한편으로는 공부하고 한편으로는 돈을 모으고 2년 후부터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과 목표가 명확해야만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공부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무슨 책을 읽을지 무엇으로 공부를 할지 이 자료 조사도 좀 하시고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기 개발을 하시기를 정말 권합니다. 이런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캔 유튜브 대학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캔 유튜브 대학에 합류하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 얘기 들으시고 무릎을 탁 치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대체적인 방향성만 생각하지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세팅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 성과 목표를 잠깐 앉아서 메모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너무 소모적인 것이고 기억에 남지 않아 이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우면요. 이 성과 목표라는 게 우리 계획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A, B, C를 계획했어요. 그러면 A, B, C 계획에다가 말미에 그 계획을 수행했을 때 최종 성과 목표를 꼭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사이즈 큰 성과 목표를 설정도 가능하게 되고 계획의 구체성, 그 계획을 실행하는 자신의 어떤 추진의 힘이랄까 이런 것들을 더 키워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런 성과 목표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그동안 해오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적극적인 댓글로 지혜 나눔 부탁드리고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